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 여행을 위해 1년 동안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 여행 중에 값비싼 외제차를 망가뜨리면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여행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는 빈티입니다. 저는 한국 여행에서 있었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말레이시아로 돌아오지 못하고 빚쟁이가 돼버릴 뻔했습니다. 우선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의 인기가 대단해요. 아마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한국 드라마 혹은 한국 예능을 5개씩만 읊어보라고 하면 다들 술술 읊을걸요. 하물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죠. 성인뿐만 아니라 그만큼 아이들도 한국을 잘 알아요. 특히 캐릭터 쪽에 말이에요. BT21 캐릭터나 카카오 캐릭터는 기본이고 평창 올림픽 캐릭터였던 수호랑과 반다비까지 빠삭하게 알고 있답니다. 아마 인터넷이 발달해서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해서 한국의 드라마나 예능, 영화를 보곤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 OTT 산업이 발달했다 보니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런 OTT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국 방송들을 보고 있어요. 접근성이 낮아진 거죠.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보는 프로그램은 단연코 한국 콘텐츠입니다. 저 역시 한국 최신 드라마들을 많이 봤는데 한국 길거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한국 길거리를 누비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여유가 될 때 반드시 한국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고 그 꿈을 몇 달 전 이루게 된 거죠. 처음 한국에 갔을 땐 은근히 한국의 열린 마인드에 놀랐습니다. 물론 최근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 과거 시대만큼 폐쇄적인 생각을 가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거의 서구같이 길거리에서 연인끼리 스킨십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좀 놀랐어요. 또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 동성 간 스킨십이었습니다. 친구끼리 어깨동무하고 여자들끼리 식사하러 갈 때 팔짱을 끼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연예인처럼 보일 정도로 자기관리가 대단했어요. 한국인들의 피부가 좋은 편인 건 알고 있었지만 남녀노소 하얗고 매끈한 피부를 가졌더군요. 또 실제로 와서 보니 상상 이상으로 일반인들까지 모두 패셔너블하고 키도 크고 다리도 긴 것 같았어요. 평균 신장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선 물론 한국이 작은 편이겠지만 어쨌든 말레이시아나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키다리 국가에 속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워낙 모든 게 잘 되어 있었으니까요.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공공장소에 와이파이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더군요.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한국에 와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바로 카페에서 노트북 하는 거였는데 정말 한국인이 된 것 같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요. 시설적인 부분에서 불편했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 화장실은 타국에 비하면 매우 깨끗하고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에 속해요. 제가 다른 곳도 여행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말레이시아는 화장실이 습식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물로 닦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닥이 물로 흥건하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래도 비데가 있는 화장실을 찾아 헤맸던 기억이 나네요. 나머지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 하는 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따라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그냥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아무도 제 노트북을 건드리지 않더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려면 옆 사람에게 봐달라고 하거나 모두 챙겨서 가야 한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수도인지라 소매치기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가더라도 소매치기가 득실돼요. 가방을 메고 있어도 무작정 당겨서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많죠. 한국은 전혀 그럴 걱정이 없잖아요. 이건 정말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또 인상 깊었던 점은 밥 먹고 양치하는 문화였습니다. 어쩌다가 알게 된 한국 친구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양치를 하러 가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양치하지 않습니다. 서로 민폐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전 교정을 해서 식사 후에 항상 입이 찝찝했는데 한국 와서는 그럴 일이 없었죠. 이제는 양치가 습관이 돼서 말레이시아에서도 몰래 눈치 보면서 양치나 가글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절 말렸어요. 한국은 전쟁을 휴전 중인 국가이니까요. 아무래도 전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이다 보니 가족들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또 아마 당시 남북한의 외교 상황이 좋지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나 여러 지인들로부터 지금은 한국에 가지 말라는 연락을 많이 받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서 보니 생각보다 정말로 안전한 분위기였어요. 오히려 제가 주변을 안심시키고는 했습니다.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지만 분단 국가이다 보니 여행 장소로 손꼽히는 곳들이 있잖아요. DMZ나 JSA 같은 안보 관광지역. 저도 처음엔 사방에 총을 든 살벌한 군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하지만 오히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또 놀랐던 건 길거리에 지나다닐 때마다 보이는 도로 위의 차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외제차를 정말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차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그냥 일반 동네에 가도 벤츠 같은 차량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고, 강남 같은 곳으로 가면 벤틀리나 롤스로이스처럼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못 볼 법한 차들도 볼 수 있었어요. 말레이시아는 빈부격차가 큰 편인데 한국은 일반 서민들도 모두 잘 사는 듯해 보여서 매우 부러웠죠. 그런데 이 외제차 때문에 한국 여행에서 문제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그날은 강남 길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골목 안쪽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한 건물 앞에 웬 빨강 벤츠 차량이 있더군요. 벤츠는 말레이시아에서도 아주 드물게 보고는 했어요. 하지만 빨강은 처음 보는 색이었죠. 전 저도 모르게 마치 제 차처럼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요. 아마 다니면서 외제차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도 외제차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또 여행 중이라 들뜬 나머지 이것도 추억이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의 발단이었죠. 전 너무 부주의했던 나머지 사진을 찍다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넘어졌으면 괜찮은데 넘어지는 과정에서 차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급하게 일어나서 차를 봤더니 이게 웬걸. 차 위에 있던 벤츠 엠블럼이 사라져 있더군요. 심지어 손에 꼈던 반지 때문인지 핸드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차에 조그마한 기스까지 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깐 분명 그 자리에 그런 기스가 없었거든요. 순식간에 머리가 새하얘졌었습니다. 정말 대형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큰일이었죠. 한국에 여행 오려고 돈을 1년 넘게 모았는데 이것 때문에 1년은 우습고 10년은 뼈 빠지게 일해서 수리비를 내야 하게 생긴 거였어요. 수리비가 얼만지는 가늠도 되지 않았죠. 머리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는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블랙박스에 찍혔어도 우리를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곧 한국을 떠나니까 괜찮지 않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전 늘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봐왔고 너무나 좋아하는 국가인데 제가 그런 민폐를 끼치고 가기는 싫었습니다. 또 여행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를 좋아해줬고 친절하게 대해줬었어요. 이렇게 죄를 짓고 그들을 배신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결국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자동차에 있는 전화번호를 찾아서 차주에게 전화해 주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차주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가늠도 잡히지 않았어요. 남의 자동차와 사진을 찍는다는 것부터 어이없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 멀리서 차주처럼 보이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남성분이었는데 체격도 크고 굉장히 근육이 많아서 더 불안했어요. 게다가 안색까지 좋지 않아 보였죠. 물론 차주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니 표정이 좋지 않은 게 당연한 일이지만 전 정말 무서워서 그냥 도망갈까 고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전 매우 떨리고 죄송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아주 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날 때리려고 하는 걸까? 뭐라고 해야 하지? 다행히 그건 아니었습니다. 차주는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차에 부딪힌 건가요? 목소리도 엄청 낮고 인상도 다소 험악한 편이어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면서 나오더라고요. 전 맞다고 대답했죠. 그 이후에 나올 대답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차주는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 다치진 않으셨어요? 자동차보다 제 걱정을 먼저 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 때문에 자신의 차에 흠집이 났고 심지어 차량 엠블럼까지 교체해야 하게 생겼는데 저의 안부를 먼저 물어봐주는 게 너무 감동이고 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곤 이내 차 상태를 확인하더니 표정을 바로 풀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여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놀랐겠다며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해주면서 오히려 벌벌 떨며 주눅이 든 우리를 위로해 주었어요. 정말 대인배였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변상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분에게 절대로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수리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남으면 한국 여행을 즐기는데 사용하라며 오히려 저희를 배려해 주었어요. 저는 한국을 즐기려고 여행을 왔는데 이렇게 큰 감동을 얻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넘어서서 한국인들의 인품까지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정말 자동차를 망가뜨렸을 때는 몸 안에 모든 장기가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천사 같은 차주의 배려로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네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분은 어디서 뭐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꿈꿔왔던 한국 여행에서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얻게 된 여행객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놀라는 대부분의 것들은 한국인들의 남다른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남들의 물건을 훔쳐가려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외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특이한 장면들이 자주 연출되는데요. 주인이 없는 집 앞에 택배를 덩그러니 놓고 간다든지 값비싼 핸드폰이나 돈이 들어있는 지갑이 주인 없이 테이블 위에 홀로 올려져 있는 모습은 한국이 아니면 쉽사리 경험할 수 없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도망치자는 친구의 조언에도 한국에서 경험한 양심적인 행동들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행히 마음씨 좋은 한국인을 만나는 덕분에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약자를 향한 한국의 정은 따뜻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 뿌듯해지네요.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